안녕하세요. AP 디스커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 카를로 아쿠티스를 둘러싼 사실을 차분히 살펴봅니다. 2025년 9월 7일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로 14세 주례로 카를로 아쿠티스가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그 직후 온라인에는 시신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사진 영상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정말일까요? 신앙은 진실을 사랑합니다. 경외심과 사실, 확인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첫째, 교회의 공식 입장. 둘째, 전시와 보존에 관한 전통과 관행. 셋째, 눈으로 본 인상이 왜 오해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과학적 설명입니다. 카를로는 디지털 시대의 재능을 복음화를 위해 사용한 젊은 성인입니다. 그의 열정과 기록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핵심은 외형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이 관점을 마음에 두고 이제부터 사실을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아시시 교구의 설명과 유럽 가톨릭의 선교의 보존 방식, 그리고 불부패에 관한 오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준비되셨다면 파트 2로 이어가겠습니다. 성 카를로 아쿠티스의 기본 정보를 먼저 확인합니다. 1991년 5월 3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성장했습니다. 2006년 10월 12일 몬차에서 급성 백혈병으로 선종했습니다. 교회의 절차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2020년에 복자로 선포되었습니다. 2025년 9월 7일 로마성 베드로 광장에서 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주례는 교황로 14세였습니다. 그가 인터넷의 성인으로 불리는 이유를 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기술을 복음화에 사용했습니다. 전 세계 성체 기적을 수집해 웹사이트로 정리했습니다. 신앙과 재능을 연결하여 또래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성인 선포와 시신의 상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성인의 성덕은 삶과 덕행에서 판단됩니다. 외형만으로 성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카를로 아쿠티스는 현대의 도구로 복음을 전한 젊은 성인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신앙을 어떻게 살 것인지 분명한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전시와 보존의 전통, 그리고 교회의 공식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선포 이후 온라인에는 시신이 완전히 보존되었다는 주장이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리관 속 사진과 영상을 보고 그대로 단정했습니다. 겉모습은 온전해 보이지만 사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아시시 교구와 성지 관계자는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카를로의 시신이 완전 불부패라고 공식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전시는 신자들의 공경을 돕기 위한 보존과 복원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복원의 핵심을 분명히 합니다. 얼굴은 실리콘 마스크로 정교하게 성형되었습니다. 손과 표면 일부는 밀랍 등으로 보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부까지 온전히 보존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이런 복원을 할까요? 신자들이 품위 있게 공경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조명과 유리 반사, 카메라 노출은 외형을 더 온전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만 보고 자연적 불부패라고 단정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용어도 구분합니다. 자연적 불부패는 환경과 시간, 의학적 검토가 동반되는 신중한 판별 대상입니다. 전시용 복원은 신자 공경을 위한 전례적 선택입니다.
둘은 의미가 다릅니다. 정리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사실에 근거한 공경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문구를 퍼뜨리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거룩함의 기준은 외형이 아니라 삶과 덕행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안치 이동의 경과와 전시 관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안치 경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2006년 선종 직후 가족 묘지에 임시로 안장되었습니다. 2007년 1월 유해는 이탈리아 아시시로 이장되었습니다. 이후 신자들의 참배가 가능하도록 성당 내부로 모셔졌습니다. 현재는 아시시의 성당 내 성소에서 유리관에 안치되어 공개 참배가 이루어집니다. 유리관 전시는 전례적 상징과 보존 목적을 함께 고려한 방식입니다. 신자들이 경건하게 공경하도록 시신의 외형은 단정하게 정비됩니다. 복장과 자세, 조명, 관, 내부 환경은 성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유지됩니다. 전시와 보존에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신자들의 공경에 합당한 품위를 지킬 것. 둘째, 유해의 손상을 최소화할 것. 셋째, 전시가 오해를 낳지 않도록 설명을 제공할 것. 보존 처리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면 색조를 정리하거나 마스크와 밀랍으로 외형을 보완합니다. 습도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빛 반사와 카메라 노출을 고려해 조명을 조절합니다. 이런 조치가 중요한 이유를 기억합니다. 전시는 경건을 돕는 수단입니다. 외형이 온전해 보인다고 해서 자연적 불부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진과 영상만으로 판단하면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카를로의 유해는 신자들의 공경을 위해 성당 성소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전시는 보존과 신심을 조화시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성규물 본관과 공경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심장 성규물은 아시시의 산 루피노 대성당에 본관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과 일부 유해는 분성유물로 나뉘어 전 세계 신자들이 공경할 수 있도록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성인의 기억과 증언을 보존하고 전하는 전통입니다. 핵심은 외형이 아니라 성인이 남긴 믿음과 사랑입니다. 선규물 공경의 뜻을 분명히 합니다. 선규물은 하느님이 베푸신 은총의 표지입니다. 우리는 선규물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숭배는 하느님께만 드립니다. 선규물 공경은 성인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등급 구분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1등 선규물은 성인의 유해입니다. 2등 선규물은 성인이 사용하던 물품입니다. 3등 선규물은 선규물이나 무덤에 접촉한 물품입니다. 구분의 목적은 남용을 막고 공경을 바르게 돕기 위함입니다. 공경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성당에서는 침묵과 단정한 복장을 지킵니다. 유리관이나 선규물함을 손대지 않습니다. 안내가 있을 때만 가까이 다가갑니다. 사진 촬영은 성당 지침을 따릅니다. 기도의 중심은 언제나 하느님께로 향합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드리는 권고입니다. 선규물은 기적을 강요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거래나 미신적 사용을 단호히 피합니다. 성인의 정우를 청하며 회개와 사랑의 삶을 새롭게 다집니다. 가능하면 미사와 고해성사를 통해 신심을 뿌리내립니다. 정리합니다. 선규물 본관은 교회의 기억을 지키는 신앙 행위입니다. 공경은 성인의 덕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결심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과학적 관점과
제8계명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정합니다. 인체는 죽음 이후 자연 법칙을 따릅니다. 부패는 미생물과 효소가 일으키는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따라서 외형이 온전해 보일 때는 원인이 있습니다. 환경 요인과 인위적 보존이 대표적입니다. 환경 요인을 봅니다. 건조한 토양은 수분을 빼앗아 부패를 늦춥니다. 저온과 통풍은 미생물 활동을 억제합니다. 토양의 산성도와 염분도 역시 영향을 줍니다. 관이나 매장 구조가 공기 접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겹치면 자연 미라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위적 요인도 분명합니다. 방부 처리와 표면 정리는 전시 보존의 기본입니다. 실리콘 마스크나 밀랍 보강은 외형을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가 함께 사용됩니다. 조명과 유리 반사는 외형을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합니다. 사진과 영상은 화이트 밸런스와 노출로 착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분명히 합니다. 외형이 온전해 보인다고 해서 자연적 불부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해서 은총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신심과 보존을 조화시키기 위해 설명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제 제8계명을 기억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확인되지 않은 말을 단정적으로 전하지 말라. 소문보다 사실, 확증 편향보다 검증을 선택하라. 제목과 썸네일도 정직하게 만들라. 공경의 대상은 언제나 하느님이시다. 성인은 그 길잡이일 뿐이다. 신앙과 과학은 진실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외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검증을 소중히 여깁니다. 말 한마디와 공유 한 번이 신앙의 신뢰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실에 근거해 말하고 사랑으로 전합니다. 정리합니다. 외형은 표지일 뿐이며 본질은 진실과 성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역사 속 불부패 성인의 의미와 분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 전통에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된 성인의 유해 사례가 전해진다. 교회는 이런 현상을 하느님의 특별한 표지로 받아들이되 항상 신중하게 분별한다. 무조건적 주장이나 과장은 지양된다. 항상 사실과 검증이 먼저다. 용어를 정리한다. 불부패는 자연 분해가 비정상적으로 더디거나 제한된 상태를 가리킨다. 방부 처리나 인위적 복원과는 구별된다. 완전한 무변화나 영구 보존을 뜻하지 않는다. 부분 보존이나 국소적 보존도 포함될 수 있다. 분별의 절차를 간단히 본다. 개봉과 조사에는 의사와 보존 전문가가 참여한다. 매장 환경과 토양, 습도, 온도, 관 재질을 확인한다. 방부 처리 여부와 복원 흔적을 살핀다. 기록과 증언, 전례 관행을 함께 검토한다. 결론은 서둘러 단정하지 않는다. 의미를 정리한다. 불부패는 신앙을 북돋는 표지일 수 있다. 그러나 성덕의 기준이 유해 상태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성덕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생애에서 드러난다. 교회는 표지를 통해 회개와 성화를 촉구한다. 오해를 피한다. 사진과 영상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전시 환경과 조명이 외형을 달리 보이게 할 수 있다. 소문이나 미신적 기대를 경계한다. 공경은 언제나 하느님께 향한다. 우리의 태도를 제안한다. 감사와 절제로 표지를 받아들인다. 성인의 덕을 본받아 일상에서 실천한다. 작은 기도와 선행, 정직한 말과 선택으로 응답한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신앙의 열매다. 정리한다. 불부패는 표지일 수 있지만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따르는 삶이다. 다음 파트에서 카를로, 아쿠티스의 두 가지 공인된 기적과 마무리 메시지를 전한다. 성인 선포를 이끈 두 가지 기적을 정리한다. 첫째, 2013년 브라질 campo grande. 선천성 췌장기형으로 고통받던 남자아이가 정우 기도와 선규물 접촉 후 완치로 보고되었다. 의학 검토와 교회 조사를 거쳐 복자 선포의 근거가 되었다. 둘째, 2022년 이탈리아 피렌체. 자전거 사고로 뇌출혈을 겪던 코스타리카 여성 대학생이 중태에 빠졌다. 어머니가 아시시의 카를로 무덤에서 전구를 청했고 이후 빠른 회복이 확인되었다. 의학위원회와 신학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성인 선포의 근거가 되었다. 교회는 신중하게 절차를 밟았다. 증언과 기록을 모으고 의학적 설명 가능성을 검토했다. 전례와 교의에 합당한지 최종 판단했다. 그 결과 2025년 9월 7일 성인 선포에 이르렀다. 메시지를 다시 새긴다. 거룩함은 외형이 아니라 삶의 방향에서 드러난다. 카를로는 재능을 복음과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했다. 디지털 시대에 신앙을 사는 구체적 길을 보여주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분명하다. 사실에 근거해 말할 것, 소문보다 진실을 선택할 것, 작은 선행과 정직한 한마디로 복음을 전할 것, 성체와 말씀 안에서 삶을 새롭게 할 것, 마지막으로 마음에 담는다. 불부패는 표지일 수 있으나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따르는 것이다. 성 카를로 아쿠티스의 정우를 청하며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성화를 시작하자. AP 디스커버리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다.